사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조조의 아들은 총 25명입니다. 물론 기록에 남지 않은 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딸까지 추가하면 조조의 자식은 최소 30명 이상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니 조조의 정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지 20권 무문세왕 공전에 따르면 유부인이 낳은 조왕, 조사, 변왕후가 낳은 조비, 조창, 조식, 조웅, 환부인이 낳은 조충, 조고, 조우, 두 부인이 낳은 조림, 조권, 진부인이 낳은 조현, 조준, 윤부인이 낳은 조구, 왕소이가 낳은 조간, 손이가 낳은 조상, 조표, 조건, 이희가 낳은 조승, 조정, 조경, 주희가 낳은 조균, 유시가 낳은 조고, 송이가 낳은 조휘, 조희가 낳은 조무, 이 25명이 모두 조조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조조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들들만을 다룰 것이기에 부친인 조조를 살리고 전사한 조왕, 위나라 초대 황제인 조비, 뛰어난 무용과 용맹함으로 북방을 평정한 조창, 압도적인 문장 능력을 지닌 조식, 총명함으로 조조의 총애를 받은 조충은 제외시키겠습니다. 또한 조사, 조웅, 조현, 조구, 조상, 조건, 조승, 조경, 조국 이 9명은 요절했고 조림, 조준, 조정, 조균 이 4명은 별다른 특이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조고, 조우, 조건, 조간, 조표, 조휘, 조무 이렇게 총 7명을 다룰 예정인데 꽤 흥미로운 일화를 가진 인물들이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건은 조조와 환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으로 조충의 친동생입니다. 경초 원년 조건은 사사로이 사람을 중상방에 보내어 근무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 시급 2,000원을 삭감당했으나 2년 뒤에 삭감된 시급이 회복됩니다. 가평 6년 사마사는 당시 황제였던 조방을 퇴위시키고 조고를 새로운 황제로 세우려 했는데 사마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뛰어난 재능을 갖춘 인물이 아닌 평범하거나 무능한 사람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우려 했을 것이므로 조고는 형인 조충과 다르게 그리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고는 황제가 될 수 없었는데 밀약에 따르면 조예의 황후였던 곽태후가 팽송왕은 나의 숙부인데 지금 와서 황제로 세운다면 나는 응당 어찌해야 하오. 또 명황제의 구사를 응당 끊으려 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기에 고귀향봉이 문황제의 장손이자 명황제의 조카이며 예법에도 소정이 대종의 뒤를 잇는 뜻이 있으니 그것을 상의해 보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며 고집을 부렸기에 사마사는 할 수 없이 조고가 아닌 조모를 황제로 삼았습니다. 조우는 조충과 조고의 친동생으로 어렸을 때 조예와 함께 자랐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나이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조예는 조우를 남달리 아꼈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총애함과 재물을 하사함이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청룡 3년 조예는 조우를 조정에 들어오게 했는데 보통 제후들은 본국에 머무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조예는 이렇게 조우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조예는 조우를 매우 총애했기에 경초 2년 겨울 12월에 자신의 병세가 매우 위독해지자 조우를 대장군으로 임명한 다음 후사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조우는 책무를 맡게 된 4일 동안 심사숙고하며 조예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간에 조예의 측근인 유방과 손자가 농간을 부려 조예의 마음이 바뀌었기에 조우는 결국 대장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조예가 죽은 뒤 조우는 본국에서 조용히 지냈는데 놀라운 것은 훗날 조우의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 그 사람이 바로 위나라 마지막 황제인 조안입니다. 조건은 한때 관우가 절실히 원했던 두시와 조조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10여 살의 나이에 능히 문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독서를 했기에 문학과 좌우 사람들은 조건이 너무 무리하게 독서에 집중하다가 몸이 상할 것을 두려워해 수차례 독서를 중단할 것을 권하였으나 그럼에도 조건은 천성이 독서를 즐겼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황초 2년 조건의 자기가 올라 공에 임명되어 관석들 모두가 축하를 하자 조건은 그들에게 나는 대저 깊숙한 궁중 안에서 태어나 농사에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알지 못하니 교만하고 방자한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윽고 그러한 기쁨을 축하해 준 것처럼 마땅히 그러한 실수도 바로잡아 주시오 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고는 다른 형제들이 놀고 즐길 때 홀로 경전을 깊이 생각했다고 하며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선행을 펼쳤기에 조곤의 문학과 방보가 공의 행동거지를 자세히 살피라는 조서를 받았으므로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아뢰고 좋은 일을 하면 이 또한 마땅히 전해야 하니 그러한 훌륭한 점을 숨겨서는 안 돼요 라고 함께 상의한 다음 곧바로 표를 올려 황제인 조비에게 조곤의 훌륭한 점을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건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며 문학을 부른 뒤 몸을 닫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일 뿐인데 제군들이 곧바로 황제에게 아뢰었으니 이는 다만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가 될 뿐이요. 또한 좋은 일을 한 것을 전하지 않는 것에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오히려 이와 같이 황급히 황제에게 아뢰는 것이 나에게는 이롭지 않소이다 라고 책망하며 질문했으니 그가 몸가짐과 말을 조심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황초 3년 업의 서쪽 장수라는 강에서 황룡이 나타나자 조건은 상소를 올려 조비의 미덕을 칭찬했고 이에 조비는 황금 10근을 조건에게 하사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조건이 보여준 사회생활 만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룡 원년 한 번은 조건이 황제인 조예를 아련하러 왔다가 경도의 금령을 어기는 일을 저질렀기에 조건을 담당하는 관리가 그 일을 조예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조예는 조서를 내려 왕은 본디 공경하고 몸가짐을 조심했으나 뜻하지 않게 금령을 어겼으니 그를 의친으로 두고 법을 논의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의친이란 황제에 가까운 친족을 뜻하며 고대 형법에서 죄를 감면하는 8가지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담당하는 관리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기에 조예는 할 수 없이 조건의 시급 750호를 삭감합니다. 이후 조건은 자신이 실책을 범한 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관석들에게도 더욱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라고 훈계하며 타일렀기에 이 소식을 들은 조예는 조건의 뜻을 칭찬하며 곧바로 다음 해인 청룡 2년에 삭감했던 그의 시급을 회복시켜줍니다. 청룡 3년 가을 조건이 질병에 걸리자 조예는 조서를 내려 폐의를 파견해 그의 병을 살피도록 했고 황제가 거처하는 곳을 지키는 근위병이 직접 조서를 전달했으며 보기 드물게 진귀한 음식을 계속해서 하사할 정도로 조예는 조건의 건강을 직접 챙겼으나 결국 조건은 그 해에 눈을 감습니다. 참고로 조건이 저술한 문장은 모두 합쳐 2만여 자였으며 그의 재능은 조식에 미치지 못했으나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비등했습니다. 삼국지 본전에서는 조간을 조조와 왕소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기록하고 있으나 위략에 따르면 조간은 원래 진시라는 첩의 아들이었는데 그녀가 조간을 낳고 3년 뒤에 죽어버렸기에 조조는 왕부인에게 명하여 조간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간은 조조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조조의 손자인 조예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기에 조조의 병세가 심각해졌을 때 조간의 나이는 5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조비에게 이 젖먹이는 3살의 어미를 잃고 5살의 아비를 잃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고 이로 인해 조비는 다른 형제들보다 조간을 더욱 친근하고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조간과 조비의 나이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조간은 어렸을 때 항상 조비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며 조비는 그때마다 조간에게 나는 너의 형이다 라고 말해준 뒤 조간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가엽게 여겨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조비는 죽으면서 조예에게 조간을 잘 챙기라는 유언을 남겼기에 조간은 조예 시절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청룡 2년 조간이 사사로이 빈객과 교류하였기에 조간을 담당하는 관리가 이를 조예에게 알렸는데 보통 제후가 법을 어기게 되면 시급이 삭감되는 처벌을 받았으나 조간은 조예에게 꾸짖음을 듣는 선에서 끝났으니 조간은 사실상 위나라 황족들 중에서 깍두기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조표는 조조와 손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입니다. 가평원년 고평릉의 난으로 조상과 그 일파가 몰락하고 사마시가 정권을 잡자 연주자사 영호우와 태위 왕릉은 함께 모의를 하여 황제인 조방은 천자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뒤 나이가 많고 재능이 있는 초왕 조표를 새로이 황제로 세우고 허창을 도읍으로 삼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같은 해 9월에 영호우는 장수 장식을 보내 조표에게 선물을 주며 부와 왕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영호우는 다시 장식을 조표에게 보냈으나 그가 아직 돌아오기 전에 영호우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리는 사태가 터집니다. 이로 인해 황화라는 인물이 새로이 연주자사로 오게 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왕릉은 무리하게 이를 진행시켰고 결국 측근의 배신으로 인해 왕릉은 반란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사마이에게 항복해버립니다. 또한 조표도 반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조정에서는 한나라 연왕 유단의 고사를 따라 조표를 크게 책망하며 스스로 죄를 다스리도록 했으므로 조표는 곧바로 자살했고 그의 왕비와 여러 아들들은 모두 강등되어 평민이 되었으며 휘하 관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조표의 본국은 사라졌는데 훗날 조방이 폐위되고 조모가 새로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다시 조선을 내려 고인이 된 초왕 조표는 국가를 배반하고 변절자를 가까이하여 몸은 죽고 후손은 쇠하였는데 비록 스스로 택한 일이지만 마땅히 불쌍히 여긴다. 대저 나쁜 행동을 포용하고 결점을 감춰주는 것이 친족에 대한 도리이므로 조표의 세자를 상산진 종왕으로 봉하노라 라고 한 뒤 죄를 사면해주고 복권시켜줍니다. 조휘는 조조와 송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사실 별다른 기록이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청룡 2년에 관속을 시켜 수장년의 관리를 때렸다는 특이한 기록이 있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조휘는 시급 500호가 삭감되는 처벌을 받았으나 같은 해에 곧바로 삭감된 시급이 회복되었으니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조무는 조조와 조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조조의 아들 중 최악의 인물이었는데 그는 성품이 비뚤어지고 말과 행동이 매우 거칠었기에 어렸을 때 조조에게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비 시절에 유일하게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선행을 했기에 태화 원년 조의 시절에 이르러서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왕이 되기 위해 착한 척을 한 것이었는데 정시 3년 동평영왕 조휘가 죽었을 때 조무는 목이 아프다고 말하며 애도의식을 행하지 않았으나 거처를 출입하는 것이 태연자약했기 때문에 사실상 깨병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무를 담당하는 관리가 그의 국토를 몰수해야 한다고 상주했으나 시급 500호를 삭감시키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조의 아들들 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